예, 안녕하세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이 안전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경험을 했던 그 사고와 제가 이제 사고를 산재 처리를 하게 됐는데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전혀 그쪽에 관련돼서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대처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그 어떤 해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상의해 같이 한번 저의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이고 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고려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뭐였냐면은 아파트 현장에서 가구 설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파트 신축 현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가구 설치업을 하는데 주방 가구라든가 이제 뭐 일반 가구 이런 걸 설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저 힘을 쓰고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연장을 좀 많이 만집니다. 연장이 좀 다양하고요. 위험한 연장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장으로 해서 이제 다치게 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오피스텔 현장이었어요. 오피스텔 현장인데 거기 이제 중층입니다. 이제 중간에 한 층이 더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에, 제가 그 사물을 제가 필요한 저 물건들을 그 어디다 좀 보관을 해놨었는데 그 앞에다가 유리를 이제 유리 작업자들이 이제 유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유리를 그 앞에다가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제가 지금 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2층이 되겠어요. 말하자면 중층이죠. 여기가 1층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한 오피스텔에. 그러면 여기에 밑에 어떤 이렇게 사물을 정립할 수 있는 그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 수납 공간에 제가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놨었는데 여기 앞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세워놓게 된 거예요. 유리 업자가 유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유리를 여기다 이 앞에 세워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유리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한 저기 한 높이가 한 한 200 정도 되겠네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유리가 이제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옆면으로 보면 이런 거죠. 유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음. 요게 이제 사물함이고 이 안에 이제 제가 물건이 있었는데 유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유리를 앞으로 좀 세웠어요. 이렇게. 네. 세워갖고서는 좀 꺼낼 수 있을까 하고 나무로 이렇게 좀 잡아 뺐었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요거를 이걸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유리를 앞으로 좀 당기다 보니까 유리가 이제 몇 장이 있었거든요. 그 접합 유리예요. 이중 페아그라스라 그러죠. 그게 이제 몇 장이 있었는데 그 무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있겠죠. 근데 그 앞으로 잠깐 이렇게 드는 사이에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갑자기 좀 쏠리게 됐어요. 중심이. 제가 좀 잠깐 방심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거를 혼자 유리를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당긴다는 그 자체가 저의 실수죠. 한마디로. 그냥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또 일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는 일이 또 바쁘다고 하는데 또 저 어떻게 합니까? 또 빨리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리를 좀 앞으로 제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게 넘어올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잠깐 하는 사이에 앞으로 그냥 무게가 실리면서 제가 견디질 못했어요. 그 무게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쏠리는데
뭐 순간적으로 그 유리를 놓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거를 뭐 버틸 수가 없으니까 무게를. 그래서 놨거든요. 이게 놨는데 이 모서리에 여기가 아마 살짝 스쳐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유리가 이제 다 깨져서 큰일 났다. 근데 뭐 저기 하고서는 뭐 어찌됐든 뭐 일은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뭐 어찌 뭐 음? 조치를 또 취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친지는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저 잠깐 그 물건을 좀 꺼내 갖고 저 밖에다 놔두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막 피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또 막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놀라고. 근데 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남의 그 어? 작업을 하려고 했던 그 유리, 그것도 이제 작살이 나고, 또 저는 저대로 지금 이렇고, 이제 좀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응?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바닥에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일단 옷으로 이렇게 뭐 상처가 얼마나 났는지는 보지는 못했고, 그냥 장갑을 낀 상태였고요. 그래갖고 옷으로 일단 막았어요. 막고서는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막 이 밑으로 피가 그냥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병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뭐 유리하시는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 앞에서 좀 작업을 하려고 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전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전화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하고, 그 유리 혹시 끼려고 온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다 설치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 유리를 기대 놓고 하는 것도 조금은 뭐 제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도 안 좋고 별로 뭐 그런 상황에서 또 그걸로 해갖고 좀 어쨌든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뭐 유리 작업 하려고 온 거냐. 그 4층에 거기 내가 그 저기 물건을 좀 꺼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유리가 다 저기 앞으로 넘어와갖고 지금 다 깨지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좀 다친 상태다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고서는 우리 또 이제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 보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내가 좀 다쳤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왔는데 차를 갖고 오라니까는 또 뚜벅뚜벅 걸어왔더라고요. 그 뭐 다쳐야 이제 얼마나 다쳤겠나, 예?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뭐 말도 못하게 피는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네, 택시를 타고 그러고서 이제 병원 가까운 그때 이제 새벽 6시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래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소독을 일단 하고 상태를 보니까, 에, 저는 이제 금방 꼬매기만 하면 뭐 에이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마음속 한쪽에서는 이제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겠죠. 그랬는데 뭐 의사 선생님 저 오는 데까지 뭐 한 시간 좀 더 지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셔갖고 이제 보고 판단하기를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사고가 크구나. 응?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보니까 좀 많이 벌어졌어요. 한 이만큼이 벌어졌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유 좀 보기가 좀 흉측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좀 아마 피도 좀 많이 흘려서 그러고 좀 놀래서 그런지 좀 어지럽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집은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제가 이제 사고가 난 데는 서울에 현장이 답심리에 있는 현장이고, 집은 제가 사는 집은 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수술도 해야 되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기를 수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후에 아마 좀 치유하는데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 안산에 이제 좀 알아보니까 그 두성병원이라고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옮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병원에서 응급처치만 하고 이제 그 안산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안산의 두선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는 이렇게 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는 이렇게 났는데 제가 조금 대처를 너무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좀 실수를 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먼저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에서 무조건 어,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그 119를 불러서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증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택시를 타고 뭐 이러는 것보다 일단은 사람 다치면 빨리 어떤 응급 조치라든가 그 저 뭐 병원으로 후송이 된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택시를 타고 간다고 또 누가 차를 갖고 와서 같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빠른 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보니까 무조건 119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119에서 그 긴급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라는 어떤 확실한 이제 근거로 이제 확실한 근거가 남겠죠. 예. 그거를 나중에 이제 공상을 처리하던 산재로 처리를 하던 어찌됐든 그 근거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 서로 간에. 예. 이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참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어쨌든 저의 실수를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됐는데 이 사고를 해갖고 참 저는 그래요. 남한테 이렇게 피해주고 그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좀, 그 다음에 참 남을 의식을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집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아하죠. 너무 배려를 너무 많이 한다. 남에 대해서. 응?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좀 너무 좀 심하니까 좀 바보 같지 않냐 이럴 정도로 좀 저기 배려가 아니라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저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살아왔는데 어찌됐든 이게 저 혼자만 해가지고 감당하기에는 좀 너무나도 큰 사고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대충 물어보니까 안산에 이제 두선병원을 왔죠. 이제 전문 병원이니까요. 이런 어떤 접합 수술 아주 1등 그 병원입니다. 정말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다치신 분들 그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십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손이 잘렸다고 그래갖고 금방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저 경험을 해보니까 뭐 하루 뭐 12시간 안에 뭐 그 정도에 다 오셔도 다 수술이 가능하고요. 뼈가 으스러져도 그 조각을 다 가지고 오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거를 다 맞춰주시고 살려주시는 아주 대단한 정말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주 프로답고요. 아주 너무 그 두손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 편 말고 다음 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한번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병원을 갔는데 대충 제가 저 이 병원비나 입원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상의를 했죠. 그랬더니 병원비만 보통 한 1,200만 원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다음에 병원은 입원은 못해도 2주 이상 해야 되는 거고요. 1,200만 원에다가 또 그 후에 이제 또 발생되는 병원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가 이게 이제 가구를 아무래도 좀 무거운 거를 좀 들고 이제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힘을 줘서 이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이제 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어쨌든 한 4개월 정도는 거의 일을 못 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앞이 답답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게 어떻게 혼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쨌든 그 원청 업체하고 이제 같이 해갖고 상의를 해서 저기를 풀어 나가는데 저로서는 또 이게 나중에 후에도 이게 후유증이 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도 좀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회사하고 상의를 해갖고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 뭐 처리를 해갖고 이제 결과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공상하고 공상 처리라는 거하고 산재 처리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처음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뒤져보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저같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빨리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헷갈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해가지고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공상처리라는 거는 어쨌든 일을 하다가 사고를 냈지만, 회차, 예를 들어 뭐, 사측하고 해가지고, 그냥 원만하게, 예를 들면 병원비가 1200 나왔고요. 그 병원비와 어떤 그 후에 발생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회사 쪽하고. 그래갖고, 어쨌든 이거는 일을 하다가 다친 겁니다.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성립이 돼갖고, 그 공상처리라는 그 단어, 그 용어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일을 하다 다쳤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보험, 일반 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이제 많이 나오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하다못해 간단히 설명드려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반은 받을 수 있겠죠. 반밖에 안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들어놓은 실손 보험이 있잖아요. 그 보험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야지만이 그 실손 보험에서 그 보험, 그 제가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 아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공상 처리를 잘못,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상 처리를 하고 당신이 그 실손 보험 들어놓은 게 있지 않냐, 그 실손 보험을 매서 또 돈이 나오니까 그걸로 그 어떤 생활비라든가 부족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메꿔서 서로가 이렇게 원활하게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처음엔 저도 그렇게 그냥 합의를 보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 보험에 들었던 보험 설계사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 90%가 나온다고 무조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계산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일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거를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그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건강보험에서 또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응? 그래가지고 역으로 그 추심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사는 회사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렇게 추심을 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더 검색을 하시고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선 대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주변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보험사 직원들, 보험사 설계사라든가 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병원의 원무과하고 좀 충분히 그 제가 모르는, 근데 잘 얘기가 이제 복잡하죠. 그 상황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원무과에서 그렇게 또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에서 저 물어봅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다 다쳤냐, 그 다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다 그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병원에서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공단이라든가 어디 저 어디입니까, 그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갖고 이게 산재로 됐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실제인지 아닌지 어떤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돈을 또 지불해야 되고 그 나중에 여러 가지 보장을 해주는 요소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했다 그래갖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실수를 했다.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사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상식만 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상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마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이 없으면 대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환자죠. 주변에서 또 이러고 저러고 말 많아요. 저는 일단은 회복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빨리 회복이 돼야 제가 어차피 이제 일은 벌어진 거고요. 제가 빨리 회복이 돼서 좀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빨리 또 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했을 때 그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가는 그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 시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퇴원할 때까지 나는 무조건 치료에만 전념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일단 첫째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은 좋아했었는데 술은 절대 지금 먹을 상황도 아니고, 그 정말 정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사고를 당하고 나서 너무나도 참 놀랐고 그 자다가도 정말 이게 참 저기해요. 응? 그 자다가도 몇 번을 깹니다. 놀래가지고 그 사고 난 때 생각이 나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절대 그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 정말 저는 그렇게 막 정말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누구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막상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좀 뭐랄까 많은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이 나고요. 첫째는 그 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주변에 그 원청 사측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좀 너무 좀 죄송스러워요. 음.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안전 교육을 받는다든가 뭘 했을 때 그 어찌됐든 그 부지 그다음에 그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거를 조금 소홀했을 때 이런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좀 항상 염두를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다음에 좀 빨리빨리 급하게 뭘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은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고가 나고 나면 굉장히 후회를 해봐야 뭐 이제 엎질러진 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 안전사고와 산재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좌우지간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에서 119를 항상 불러가지고 그래갖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과 그 저 산재의 관계, 산재라는 게 어떤 건가, 그 보상은 또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맞게끔 빠른 대처를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 저는 좀 그걸 늦게 알다 보니까 좀 잘못하면은 그 합의 자체도 좀 잘못할 뻔했고요. 그런 사례다 보니까 좀 서로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어, 좀 참고하시라고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저 또 다른 부분, 다른 그 어떤 제가 이제 두산 병원에 대해서 그 치료 과정이라든가 또 뭐 몇 가지 뭐 제가 좀 알리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생각해 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고 또 한 번 더 영상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전하게 작업하시고요. 다치면 본인 손해입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폐를 끼치게 되고요. 절대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이거든요. 어찌됐든 그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그다음에 잘 혹시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냥 상식만 좀 알고 가자.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